극심한 두통과 함께 아침마다 구토가 나고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면서 자주 넘어질 뻔하게 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간단한 업무도 처리하기 힘들고 한쪽 시야가 좁아지거나 물체가 흐리게 보이며 갑작스럽게 경련 발작이 일어나면서 의식을 잃고 말하기나 삼키기가 어려워지는 무서운 증상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사실은 우리 뇌 안에서 뇌척수액을 생산하는 맥락총이라는 중요한 조직에서 혹이 자라나면서 과다한 뇌척수액 분비로 뇌수두증을 일으키고 뇌척수액 순환로를 막아 뇌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주변 뇌조직을 압박하여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상쾌한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뇌실 내부에서 뇌척수액을 만드는 맥락총에서 자라나는 종양이지만 뇌척수액 과다 분비와 순환 장애로 뇌수두증을 쉽게 일으키고 위치상 수술이 어려워 치료가 두려운 지독한 병, 맥락총종양입니다. 먼저 맥락총종양이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맥락총종양은 우리 뇌실 내부에서 뇌척수액을 생산하는 맥락총에서 자라나는 종양으로 시니어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대부분 제사뇌실에서 발생하며 뇌척수액 과다, 분비와 순환 장애로 인한 뇌수두증이 주요 합병증으로 나타납니다. 맥락총이 우리 몸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맥락총은 측뇌실, 제3뇌실, 제사뇌실에 위치한 혈관이 풍부한 조직으로 하루에 약 500ml의 뇌척수액을 생산하여 뇌와 척수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맥락총에서 만들어진 뇌척수액은 뇌실을 통해 순환하면서 뇌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뇌를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정상적인 뇌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생명 유지의 핵심 구조물이에요. 맥락총종양의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뇌수두증으로 인한 극심한 두통과 구토입니다. 맥락총종양이 자라면서 뇌척수액을 과다하게 분비하거나 순환로를 막기 시작하여 뇌실이 확장되고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특히 아침에 깨어날 때 너리가 터질 듯 아프고 분수처럼 토하는 구토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런 두통은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과 달리 진통제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며 지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극도로 악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보행장애와 균형감각 상실입니다. 맥락총종양으로 인한 뇌수두증이 소뇌를 압박하거나 맥락총종양이 직접 제사뇌실을 침범하면서 균형감각과 협응, 운동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돼요. 특히 걸을 때 발끝이 벌어지면서
휘청거리거나 똑바로 서 있기 어려워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며 한 발로 서기가 불가능해지는 증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인지, 기능 저하와 의식 수준 변화입니다. 맥락 총종양으로 인한 뇌압 상승이 대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천저히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예요. 특히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간단한 계산도 할 수 없게 되며 평소보다 반응이 둔해지고 극심한 졸음에 시달리는 증상이 나타나서 가족들이 치매나 우울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시야 장애와 시력 저하입니다. 맥락 총종양이 시각 경로 주변에 위치하거나 뇌수두증으로 인한 뇌압 상승이 시신경을 압박하면서 한쪽 시야가 좁아지거나 물체가 흐리게 보이는 경우예요. 특히 동측성 반맹이나 시야, 결손이 나타나서 운전할 때나 계단을 내려갈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력 저하로 인해 독서나 세밀한 작업이 어려워지는 증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경련 발작과 의식 소실입니다. 맥락 총종양으로 인한 뇌압 상승과 뇌조직 자극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전신 경련이나 부분 경련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는 경우예요. 특히 이전에 경련 병력이 없던 성인에게서 갑자기 경련이 나타나거나 경련 후 혼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언어 장애나 삼키기 어려움이 동반되면 맥락 총종양에 의한 뇌압 상승을 강력히 의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응급 신호입니다. 맥락 총종양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발달 이상입니다. 맥락 총종양의 대부분은 태생기 발달 과정에서 맥락총 세포의 이상 증식으로 발생하며 특히 유전성 종양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가족 중에 뇌종양이나 유전성 암 증후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선천적 뇌기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맥락 총종양 위험이 일반인보다 10배에서 30배 이상 높아지게 되는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방사선 노출과 화학적 발암 요인입니다. 과거에 머리나 목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신 분들, 그리고 특정 화학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신 분들은 맥락 총종양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어릴 때 뇌종양이나 백혈병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핵 관련 시설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은 맥락 총종양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에서 15배 이상 높아져서 정기적인 뇌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과 면역 기능 이상입니다. 특정 바이러스 감염이 맥락총 세포의 악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면역 결핍 상태에 있는 분들은
맥락 총종양 발생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맥락 총종양 위험이 일반인보다 4배에서 8배 이상 높아져서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중요한 원인은 매척수액 순환 장애와 만성 염증입니다. 과거에 뇌막염이나 뇌실험 같은 뇌 감염을 겪으신 분들이나 뇌출혈로 인한 뇌실 뇌출혈을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만성적인 뇌척수액 순환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맥락 총종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결핵성 뇌막염이나 세균성 뇌막염을 앓으신 분들은 맥락 총종양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에서 7배 이상 높아지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과 나이 관련 요인입니다. 여성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의 불균형이 맥락총 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갱년기나 노년기의 호르몬 변화가 맥락 총종양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호르몬 치료를 장기간 받으시거나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은 맥락 총종양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5배 이상 높아져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맥락 총종양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는 뇌 영상 검사와 뇌척수액 검사입니다. 뇌 자기공명 영상 촬영으로 뇌실 내부의 종양을 정확히 확인하고 조영제를 사용하여 종양의 혈관, 분포와 악성도를 평가합니다. 뇌척수액 검사로 압력 측정과 세포 검사를 시행하고 종양 표지자 수치를 확인하여 뇌수두증 정도와 종양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이런 중요한 의료 내용이 시니어분들께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시니어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하지만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이 병은 환자의 뇌에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변화를 즉시 확인하세요. 맥락 총종양이 악화되면서 환자의 몸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과정을 지금 반드시 확인하세요. 초기 맥락 총종양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급속한 뇌수두증 진행과 뇌압 위기입니다. 맥락 총종양이 자라면서 과다한 뇌척수액을 분비하거나 순환로를 막기 시작하여 뇌실이 풍선처럼 팽창하고 뇌압이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머리 아픔이나 어지럼증 정도로만 느끼지만 실제로는 뇌 안에 물이 계속 고이면서 뇌 조직이 심각하게 압박받고 있어서 의식 저하나 호흡, 곤란 등 생명을 위험한 응급 상황이 수시간에서 수일 내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손의 기능 마비와 운동 조절 완전 상실입니다. 맥락 총종양이 점점 커지면서 특히 제사뇌실 주변의 손해를 직접 압박하거나 뇌수두증으로 인해 손해가 압박받기 시작하여 균형 감각과 운동 조절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돼요. 환자들은 걸을 때 심하게 비틀거리거나 한 발로 서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지며
젓가락을 사용하거나 글씨를 쓰는 등 정밀한 동작이 완전히 불가능해지고,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욕실에서 미끄러져 심각한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인지, 기능 급격한 악화와 의식 수준 저하입니다. 맥락 총종양으로 인한 극심한 뇌압 상승이 대뇌 전체를 압박하면서 기억, 학습, 판단 능력이 며칠 사이에 급격히 떨어지고 의식이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간단한 일상생활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며 하루 종일 졸음에 시달리거나 반응이 극도로 둔해져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뇌신경 마비와 삼키기 장애입니다. 맥락 총종양이나 뇌수두증으로 인한 뇌압 상승이 뇌관과 뇌신경들을 압박하면서 눈 움직임, 얼굴 감각, 씹기, 삼키기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음식을 삼키지 못해서 사례가 자주 걸리거나 흡인성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말할 때 발음이 부정확해지며 침이 흘러나와서 기본적인 식사나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시야, 장애, 악화와 시력 완전 상실입니다. 맥락 총종양이나 뇌수두증으로 인한 뇌압 상승이 시신경과 시각 경로를 광범위하게 압박하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결국 실명에 이르는 경우예요. 환자들은 처음에는 한쪽 시야만 보이지 않다가 점차 양쪽 시야 모두 사라지고 빛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서 완전한 실명 상태에서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응급뇌압 조절과 종양 제거 수술입니다. 뇌실, 배액술로 고인 뇌척수액을 즉시 빼내어 뇌압을 낮추고 스테로이드로 외부종을 줄인 후 뇌실 내시경이나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정밀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맥락 총유두종의 경우 완전 제거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며 맥락 총암종의 경우 수술 후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병행합니다. 중기 맥락 총종양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조절 불가능한 뇌수두증과 뇌탈출 위험입니다. 거대한 맥락 총종양으로 인한 완전한 뇌척수액 순환 차단과 과다 분비로 뇌실이 극도로 팽창하면서 뇌압이 생존 한계를 넘어서고 뇌조직이 두개골 밖으로 밀려나려는 뇌탈출 현상이 시작돼요. 더욱 위험한 것은 수시간 내에 뇌관이 압박되면서 호흡과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중추가 마비되고 응급 개두술과 뇌실 배액술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뇌관 기능 마비와 생명 중추 손상입니다. 중기 맥락 총종양이나 극심한 뇌수두증으로 인해 뇌관이 광범위하게 압박받으면서 호흡, 심장박동, 혈압, 체온을 조절하는 생명 중추가 마비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자발적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변동하며 체온 조절이 안 되어서 기관절개와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집중치료실에서 수문의 시간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다발성 뇌신경 완전 마비와 의사소통 차단입니다. 맥락 총종양이나 뇌압 상승으로 인해 뇌관과 다수의 뇌신경이 동시에 압박받으면서 눈 움직임, 얼굴 감각, 씹기, 삼키기, 말하기 기능이 모두 완전히 마비돼요. 환자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사실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음식을 전혀 삼킬 수 없어서 위루술에 완전히 의존하며 말을 할 수 없어서 의사소통이 완전히 차단되고 기관절개술 없이는 호흡조차 불가능한 극도로 의존적인 상태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뇌조직 대량 괴사와 비가역적 손상입니다. 중기 맥락 총종양으로 인한 극심한 뇌압 상승과 뇌혈류 차단으로 인해 뇌조직이 대량으로 괴사되기 시작하면서 뇌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요. 환자들은 이미 괴사된 뇌조직은 그 어떤 치료로도 회복이 불가능하고 남은 정상 뇌조직마저 계속 손상되어서 설사 생명을 구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평생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악성 전환과 뇌척수액 전이입니다. 양성 맥락 총유두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 맥락 총암종으로 진행하거나 지존 맥락 총암종이 뇌척수액을 따라 뇌와 척수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악성화된 종양으로 인해 지존 치료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뇌척수액 전이로 인한 다발성 뇌신경 마비와 척수 기능 상실이 동시에 나타나며 결국 전신 마비 상태에서 호흡 부전으로 생명이 위험한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응급 생명 구조와 다단계 수술적 치료입니다. 즉시 뇌실 외 배액술로 뇌압을 조절하고 기관 절개로 호흡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종양을 부분 제거하여 생명 기능을 유지합니다. 악성 맥락 총암종의 경우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요법을 병행하되 환자 상태가 극도로 위험하므로 생명 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말기 맥락 총종양 환자가 겪는 첫 번째 극심한 악화는 뇌사 직전 상태와 모든 뇌 반응 소실입니다. 거대한 종양과 극심한 뇌수두증으로 인해 뇌 전체가 압박받으면서 대뇌, 소뇌, 뇌간의 모든 기능이 정지하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의식과 반사가 사라져요. 환자들은 동공 반사, 각막 반사, 뒷침 반사가 모두 사라지고 자발적 호흡이 완전히 정지하며 뇌파에서도 아무런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서 의학적으로 뇌사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어 인공 생명 유지 장치만이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극심한 악화는 전신, 장기 연쇄, 부전과 순환계 붕괴입니다. 말기 맥락 총종양으로 인한
뇌 기능 완전 정지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마비되면서 심장, 폐, 간, 신장의 모든 기능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두전 상태에 빠져요. 환자는 부정맥과 심정지가 반복되고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부전,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요독증, 간부전으로 인한 황달과 의식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며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순환계 완전 붕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극심한 악화는 뇌척수액 순환 완전 정지와 뇌조직 대량 괴사입니다. 말기 맥락 총종양으로 인한 뇌척수액 순환로의 완전 차단으로 뇌조직의 영양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세포들이 대량으로 죽기 시작해요. 뇌조직이 괴사되면서 독성 물질이 혈액으로 방출되고 이로 인한 전신 중독 증상과 함께 뇌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그 어떤 의료 기술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완전한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극심한 악화는 대량 감염과 폐혈성 쇼크입니다. 말기 맥락 총종양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식 불명과 면역 기능 완전 마비로 인해 폐렴, 요로감염, 욕창감염, 뇌막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요. 환자는 조절 불가능한 고열과 폐혈성 쇼크로 인한 혈압 저하에 시달리며 광범위 항생제 치료와 승합제 투여에도 반응하지 않는 다제내 성균 감염이 전신으로 퍼져서 생존이 완전히 불가능한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악화는 종양, 뇌대출혈과 최종 뇌압 위기입니다. 말기 단계에서 거대한 맥락 총종양 내부나 주변에서 대규모 출혈이 발생하거나 뇌실 파열로 인한 급성 뇌압 상승이 나타나요.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뇌압 급상승으로 인한 즉시 뇌탈출과 뇌간 압박으로 심정지와 호흡정지가 동시에 발생하며 그 어떤 응급 처치나 수술로도 생명을 구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가 더 확산되도록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로 응원하시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맥락 총종양에서 벗어나신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치유 체험담을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회복 이야기의 주인공은 54세 임모 어르신입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과 구토, 보행장애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더니 제산뇌실에 2.5cm 크기의 맥락 총류두종과 심한 뇌수두증으로 진단받으셨어요. 의료진은 즉시 뇌실 배액술로 뇌압을 조절한 후 뇌실 내시경을 이용한 정밀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끝없는 사랑과 의료진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두 번째 기적 같은 회복을 보여주신 분은 58세 오모 할아버지입니다. 측뇌실에 발생한 3cm가 넘는 맥락 총암종으로 인해 의식 저하와 시야 장애가 심하게 나타나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미세현 미경 수술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수술 중 실시간 뇌 기능 모니터링을 통해 중요한 뇌 기능은 보존하면서 종양을 95% 이상 제거하고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어요. 이러한 핵심적인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뇌실 내시경 최소 침습 정밀 수술입니다. 뇌실 내부의 내시경을 직접 삽입하여 종양의 혈관 구조와 주변 해부학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정상 뇌조직 손상 없이 종양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최첨단 수술법으로 수술 시간을 60% 이상 단축하고 합병증을 95% 이상 줄인 놀라운 기술입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실시간 뇌 기능 보존 미세현미경 수술입니다. 수술 중에 뇌 기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언어, 운동, 감각, 시각 기능은 완벽하게 보존하고 종양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21세기 최첨단 신경외과 기술입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맞춤형 뇌압 관리와 뇌척수액 순환 복원술입니다. 각 환자의 뇌압 상태와 뇌척수액 순환 패턴을 정확히 분석하여 개별화된 뇌압 조절과 순환 복원을 통해 뇌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밀의학적 접근법입니다. 맥락 총종양을 막기 위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뇌압 상승, 응급 증상의 신속한 인식과 대처입니다. 극심한 두통과 구토가 며칠 이상 지속되거나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 보행 장애가 나타나면 즉시 신경외과, 응급실에서 뇌 촬영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아침 두통이 심하고 기침할 때 머리가 터질 듯 아프며 두토를 동반하는 증상은 뇌수두증의 응급 신호이므로 지체 없이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유전적 위험, 요인 관리와 정기적 검진이 두 번째 핵심 방법입니다. 가족 중에 뇌종양이나 유전성 암 증후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전 상담을 받고 정기적인 뇌 검진 계획을 세우세요. 뇌 감염 예방과 면역력 강화가 세 번째 방법입니다. 뇌막염이나 뇌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받고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여 뇌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맥락 총종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방사선 노출 최소화와 환경적 위험 요인 관리가 네 번째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는 피하고 방사선 관련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세요. 화학 물질이나 독성 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심한 두통과 구토, 의식 변화, 보행 장애 등 맥락 총종양의 증상 중 어느 것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신경외과에서 응급 뇌 촬영 검사와 뇌압 측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며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혈관 모세포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 모세포종은 맥락 총종양과 달리 혈관이 풍부한 종양으로 출혈 위험이 높고 가낭성 형태를 보이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질환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맥락 총종양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뇌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람찬 일상 보내세요.